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첨삭이 왜 중요할까?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박기호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논술만 22년 차입니다. 22년 차. 자, 여기서 강산이 변하는 걸 한 번 보고 두 번 봤어요. 트렌드가 바뀌는 것도 봤어요. 자, 20년 전에, 15년 전에 첫 문장을 잘 써야 된다.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된다. 뭔가 외워서 쓰거나 이런 배경 지식이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논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 정답형 논술로 바뀌었어요. 왜 정답형 논술이냐? 이게 통합 교과형 논술로 되면서부터 통합 교과형 논술이니까 교과에 정답이 있는 거야. 교과에. 그 어디에 있어? 사회탐. 사탐에서 나오더라. 인문계 논술은. 자, 사탐 플러스 국어 그러는데 국어는 사실상 문학, 비문학 이런 지문들 나오는 거야. 자, 사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윤리, 생윤, 사회문학 여기에서 법과 정치, 경제 이런 것에서 나오고 통계, 그래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논술을 왜 못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 자, 논술은 요거 통합 교과형 논술이니까 사탐 잘하면 그리고 국어 잘하면 논술 잘할 수 있어, 그지? 자, 그지? 그래, 그거는 객관식일 때 이야기. 객관식일 때 이야기. 자, 이거 강의 듣고 여러분이 객관식 열심히 풀면 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논술은 조금 달라. 논술은 이게 서술형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제 첨삭이 필요한 거야. 직접 주관식 서술형, 이 통합교과형 서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서술을 했는데, 객관식은 1, 2, 3, 4, 5 선지 중에 빵빵빵 찍으면 되는 거지만 서술형은 내가 논리 전개를 했단 말이야. 응? 서론, 본론, 결론은 안 쓰지만 한 개 단락 400자 안에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하나 했을 거 아니야. 또 400자 안에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답을 제대로 논리 전개를 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 강의만 듣는다고 인강만 무지막지하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뭐가 필요해? 그래서 첨삭이 필요하다 이거. 내가 제대로 썼는가? 이런 거 봐야 된다. 물론 논술에서 이론 들을 때는 인강 무지막지하게 돌려서 빨리 보면 돼. 그런데 이게 답을 쓴 걸 실전에 가서 내가 답을 쓴 거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첨삭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반수생들이 엄청나게 전화가 와. 자, 엄청나게 전화가 와. 진짜야. 이 반수생들의 고민은 뭐냐? 선생님, 지금 기말고사가 끝나고, 대학 기말고사가 끝나고 지금 시작해요. 7월부터. 그러면 연대, 한양대 이런 데 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 체제 없는 대학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늦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들 해. 그래서 내가 답변 어떻게 할까? 그래, 늦었다. 이렇게 말해. 이미 늦었다. 늦지 않았는가 묻는 순간 이미 늦었다. 이거. 왜? 봐라. 논술 언제부터 시작할까? 그러니까 대부분 6평 이후에 시작해요. 6평 이후에 시작해요. 또는 너 작년에 언제 했니? 9월 달에 했어요. 이래. 그러니까 떨어진 거야. 9월 달에 했으니까 떨어진 거야. 9월 달에 원서 접수하고 있잖아. 정시만 냈다 파다가 이제 덤벼든 거잖아. 당연히 떨어지지. 6평 이후에 해요.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진다.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우리 논술 빨리 시작하는 애들은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정석이야. 그리고 3월 달에 시작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1월 달과 3월 달에 스타트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1월 달에 스타트 해봐. 그러면 시험 칠 때까지, 논술 시험 칠 때까지 10월 달, 11월 달 논술 시험 칠 때까지 논술 학원을 얼마나 다닐 것 같니? 주 1회씩 다닌다고 치자. 자, 주 1회. 그리고 얼마? 한 달에 4회, 월 4회. 곱하기 10달을 다니면, 10개월 다니면 얼마니 벌써? 40회잖아, 40회. 40회를 뭐 하는 거야? 논술 수업을 일단 들어. 이론 수업을 들어. 이론 수업을 듣지. 자, 그리고 뭐 해? 첨삭을 받아보자. 첨삭을 40회 정도 받고 나면
시험장에 갔을 때 그때니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6평 이후에 시작한다. 그 9월에 시작한다. 학생들은 뭐가 문제일까? 첨삭 받아볼 시간이 없는 거야. 자, 네가 9월에 시작했어. 10월에 시험 칠 거야. 첨삭 4번 받는 거야. 4번과 40번. 어때? 네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불가능하다. 거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자, 그럼 6평 때 시작했어. 6평 이후. 지금 7월 때 딱 스타트해. 그래서 하면 6, 자, 7, 8, 9, 10. 넉 달이지. 4 곱하기 4. 16회밖에 안 돼. 16회. 자, 그래도 어때? 역전극을 펼치기는 힘들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사실 비상 상황이야. 비상사태라고. 비상사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사고하거나 정상적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비상하게 생각해야 돼. 비상 상황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선생님, 제가 방학 동안에 반수생이라서 방학 동안에 올인할 수 있어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돼. 그렇다면 할 수 있어. 7, 8월 달 동안 매일 논술을 할래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글 써보고 강의 듣고 글 써보고 그런다면 60회가 나와. 60회. 어때? 이제 역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논술도 몰입해서 했을 때 도움을 받나요? 맞아. 몰입해서 해봐. 몰입해서. 그래서 지금 논술로 올인하겠다고 하는 학생들 늦었어. 그렇지만 어때? 방학 동안에 7, 8월 동안에 집중해서 한다. 60회 매일 못해도 좋아. 매일 못해도. 어떻게? 40회는 제껴야 되지 않겠니? 목표 40회.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20회. 그러면 주 4회에서 주 5회 글쓰기 하는 거야. 문제 풀어보고, 인강 듣고, 글 쓰고, 그리고 첨삭 받아볼 기회가 있으면 첨삭을 받아보는 거야. 최대한 많이. 자, 그래야 뒤집을 수 있지 않겠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역전극을 펼치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학종을 준비하다가 불사 내가 목표하는 인서울이 안 되겠구나. 정시를 준비하다가 내가 인서울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순간 어떻게? 논술로 턴을 하지. 그럼 지금 시작할래요? 아니면 그전에는 논술에 대해서 좀 설렁설렁 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여름방학 집중해서 성부를 한번 보겠어요. 했을 경우에 솔루션이 뭐냐 이거. 그럼 남들보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논술에. 그러면 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1회 그냥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앞에 애들을 못 제낀다. 당연히 앞에 학생들은 제낌을 당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설렁설렁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빨리 여름방학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요 프로그램 준비한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준비한 것의 실제 현장 반응을 한번 듣고 싶어. 그래서 우리 첨삭 연구진 모시고 실제 반응, 그리고 이 프로그램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 그런 계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 한번 논의해 보고 싶어. 자, 한번 들어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박수라 선생님, 첨삭 클리닉 반응이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어떤가요? 네, 정말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응이라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다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기존에 학원을 다니던 학생들이 보통 신청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기존에 우리는 첨삭 담임제로 네. 첨삭쌤이 학생 1대1 멘토로 관리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을 뭐 30분 이상 이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것만으로 부족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90분 동안 옆에서 선생님이 한시도 떼지 않고 뭐 한 5분 쉬는 시간은 좀 같지만 계속 옆에서 밀착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실력이 느는 게 확 보이는 거예요. 아니 90분 동안 옆에 붙어 있다고요? 네. 우와, 그럼 개인 과외네요. 네, 개인 과외고 입에서 막 단내가 엄청 나요. 선생님 해보셨구나. 네.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글쓰기 안 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신규생은 뭐 전혀 안 써본 친구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수생의 경우에도 정시로 갔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논술 베이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보통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니까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기존의 학생들은요? 기존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나는 글을 쓰는 게 막막하다, 문제 이해가 안 간다, 뭐 독해가 안 된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달이나 3월달에 5월달에 시작한 친구들 보면 가끔 이렇게 못 쓰고 있는 경우가 보여요. 그죠? 네. 네. 그런 친구들은 지금 빨리 달려들어야 되는 거죠. 네. 누가 진행하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첨삭진 플러스 이제 강사진 모두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좀 전문적인 선생님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누구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EBS 첨삭진 출신이신 분들도 있고 엄청난 베테랑이에요.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최소 30살 이상의 대학원 이상에 나오신 분들, 네, 그런 식으로 출중한 실력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관리해 주고. 다른 데 첨삭진들 보면 막 대학생들이나 막 20대 중반인 친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글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30대 이상에 네. 그리고 대부분 저랑 10년씩, 20년씩 한 강사분들이네요. 네, 엄청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네. 기호쌤의 그 강의, 이론이 실제 글에 적용되는 거를 정확하게 집어주실 수 있는 분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생이 글을 일단 써야지 첨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써야 되겠네요. 와서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써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따로 없다, 학원에 와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와서 글을 쓰고 선생님께서 보실 시간을 좀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과 실제 대면 첨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첨삭은 뭐 꼼꼼하게 첨삭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쓴 거를 다시 한번 좀 고쳐보는 그런 단계가 보통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따로 쓰게 하지 않고 자, 즉석에서 바로 한번 이거 이렇게 고쳐보자. 쓰는 걸 보면서 바로바로 피드백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90분 동안 밀착 네. 첨삭 시스템이다. 네, 완전. 만족도가 그래서 높군요. 그리고 평소에 질문이 없던 학생들도 질문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다 보면 막히는 게 선생님 이게 막혀요, 이게 잘 되거든요. 이건 첨삭 시스템인 거고 이론이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학생들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쵸. 그런 학생들도 충분히 있는데요. 이론이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것과 이론이 없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론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첨삭보다는 이론 위주로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수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혼자 소화가 안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같이 전체적인 그림을 봐가면서 이론 유형 공식을 다 외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 클리닉 네. 그리고 첨삭 클리닉 네. 이렇게 해서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고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박기원 논술에서 준비한 클리닉 수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